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645년 당태종 이세민이 이세적, 개필하력, 돌골왕 아사나사이, 해군은 장량까지 이런 대병력과 함께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요택 요서의 늪지대를 건너고 요하를 건너서 고구려 천리장성과 이제 드디어 한판 대결을 벌이는 건데, 천리장성은 실제는 아니라고 했죠. 천리에 거쳐서 굉장히 많은 고구려 성들이 있었는데 북쪽에 있었던 신성에서 당나라 군대 실패합니다. 남쪽에 약간 건안성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계모성을 점령하고 요동성을 점령하고 백암성, 성주, 선대흠은 병신같이 항복해버리고 수군이, 장량이, 비사성까지 4개 성을 점령합니다. 이제 안시성 하나 남았습니다. 안시성은 기록에 입각하면 사방이 요동성의 4분의 1이다. 그럼 면적은 요동성의 16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록이 있냐면 당태종 이세민이 저 안시성은 산성인데다가 공격하기 쉽지 않아서 영계소문도 점령을 못했던 성이기 때문에 차라리 건안성을 공격하는 게 어떻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주필산 전투에서 당태종 이세민에게 항복했던 고연수익 개자식이 안시성은 성주와 성민들이 똘똘 뭉쳐 있어서 공격하기 쉽지 않으니 압록강 하구의 오골성은 성주가 늙고 마음이 나약하니 오골성을 공격합시다라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시성을 공격했다는 건 당나라 내부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645년 6월 20일 당나라 대군이 안시성에 도착합니다. 황제의 깃발을 보고도 안시성에 우리 고구려 군인들이 전혀 기죽지 않고 징을 울리고 함성을 외치니 자존심이 상했던 당태종 이세민이 내가 안시성을 점령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고, 또 이 이야기가 안시성까지 들어가게 되니 야, 당태종이 바보짓거리 한 거지. 안시성의 남자들이 이왕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성을 방어했던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645년 6월 20일에 안시성 공격을 시작해서 9월 18일까지 거의 석 달 동안 당태종 군대가 안시성에 발목이 잡힌 거 아닙니까? 왜 안시성을 공격하지 못했을까요? 기록이 약간 좀 내용이 다른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당나라가 자랑하는 공성장비 포차에 300m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날아간다라고 했죠. 근데 안시성이 산성이기 때문에 포차 공격이 불가능했다는 기록도 있고, 아니다, 포차로 공격을 했지만 성벽 바깥에 안쪽에 다시 한번 흙으로 쌓아져 있었기 때문에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아무리 거센 공격을 해도 안시성이 버텨내니까 열받은 당태종 이세민이 성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공격하자라고 해서 토산을 쌓죠. 근데 토산을 60일 걸려서 만들었는데 그 토산이 완공되자마자 무너져서 안시성 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안시성에서 일설에 의하면 고구려가 자랑하는 조이선인하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조이선인들이 흑산까지 점령해버리니, 토산까지 점령해버리니 열받고 화가 난 당태종 이세민이 안시성에 대한 총공격, 토산을 빼앗아라. 그렇지만 안시성도 빼앗지 못했고 토산도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성주,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쏜 화살이 당태종 눈에 박혔고, 그래서 당태종이 하우돈 됐다는 거 아니야, 삼국지에. 황제가 애꾸눈이 됐는데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후퇴했던 9월 18일은 음력 기록이기 때문에 벌써 10월 후반이야. 여러분, 요동에서 10월 말에서 11월 넘어가면 그건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니 당태종 이세민이 야, 너 참 성주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안시성 앞에 비단 100피를 놓고 선물로 주고 돌아갔다는 기록도 나오고, 또 삼국사기에는 당태종 이세민이 그렇게 후퇴를 하니 양만춘이 누각에서 당태종 이세민을 향해서 절을 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당나라 대군이 안시성에서 3개월을 공격하면서 시간을 끌어먹는 과정에서 군량미도 다 떨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니 당나라 병력은 철병할 수밖에 없고, 결과론적으로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에서 막혔기 때문에 안시성이 고구려를 구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시성 전투는 중국이건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뭐 국가들이건 간에 대대로 회자되는 전쟁이 안시성 전투였고, 성주 이름 양만춘이 뭐 민초들에 의해 이렇게 구전되었는지 어쨌는지 이 이야기도 지금 내가 나중에 이제 질문 받는 과정에서 해드리겠습니다만, 양만춘이 누군지 실존 인물인지 궁금했던 거고, 오죽하면 영화로까지 만들어졌겠습니까? 지금까지 안시성 전투는 일반인들이 다 아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 저는 이제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안시성 전투의 비밀, 그리고 영화의 야 이건 픽션이다 논픽션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안시성 전투에 대한 질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서 어디에도 양만춘이라는 이름 석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 역시 안시성 전투의 영웅이었던 성주의 이름을 알 수 없으니 참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조선왕조 실록에 등장합니다. 이제 17세기 현종 때, 현종 그러면 예송 논쟁 두 차례 있었던 그 현종 때인데, 현종이 송중길, 또 옆으로 감담한 송시열, 송중길, 그래서 양송이라고 불렸던 그 송중길에게 야 고당전쟁 때 안시성 전투의 영웅 그 송주의 이름을 알고 싶은데 넌 아니? 하고 송중길에게 물어보니 예, 안시성 송주의 이름은 양만춘입니다. 그러니까 현종이 송중길에게 넌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냐? 송중길 왈 무슨 직책에 있는 윤근수라는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종이 야 그럼 윤근수는 그걸 어디서 알았대? 중국에 가서 무슨 책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 책들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등장하는 게 양만춘이고, 이 실록 내용을 봐서 혹은 알아서인지 18세기 말에 박지원이 100년 정도 후에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안시성 성주 이름은 양만춘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양만춘인지 알 수가 없죠. 물론 1500년 동안 민초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되어서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실제로 당시 안시성 성주 이름이 양만춘이 아니라고 하면 야 고당전쟁 때 안시성 성주는 지금 지하에서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이름이 황현필인데 황현필로 기억하지 않고 양만춘로 기억해 드리면 이건 너무 죄송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안시성 성주라고 이렇게 양만춘을 지칭할 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양만춘이라고 해야 여러분이 알아먹기 편하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양만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만춘이 진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양만춘과 연개소문이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까 당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연개소문도 양만춘이 있는 안시성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하기 힘든 성이다. 그 문장 하나 때문에 양만춘과 연개소문이 사이가 좋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당태종 이세민이 쳐들어오는데 고구려 내부에서 네 분이 있었다. 그래서 영화에서 가장 제가 짜증나는 부분이 솔직히 이거였어요. 연개소문이 자객에게 칼을 주면서 안시성의 성주를 죽여라. 근데 그 자객이 결과론적으로 양만춘을 만나게 되고 양만춘을 흠모하게 되면서 양만춘과 함께 목숨을 걸고 안시성을 구해내고 그 자객이 연개소문을 다시 이제 마음을 돌려서 구원병까지 몰고 오게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 권력자는 연개소문이에요. 근데 양만춘이 일개 성주인데 그 고구려 연개소문의 반기를 든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구려 쳐들어오기 전부터 안시성 성주와 내통했을 것 같은데요. 너 내 편 하거라. 너 연개소문하고 사이 안 좋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연개소문에게도 공격당하고 자객에게 죽음 당하기 직전에 양만춘 장군이 당태종 이세민의 군대와도 싸운다?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봐 작은 전투들 이름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연개소문은 후방에 있으면서 어떤 성에 대한 구원 병력을 계속 보냅니다. 계모성을 구원하기 위해 1만 병력을 보냈었고, 요동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도 4만 병력을 보냈는데, 이 4만 병력이 당나라와 1승 1패를 해요. 근데 1패했을 때 1000명밖에 사망자가 안 나왔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만이 그 다음에는 어떤 행보를 했는지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태종 이세민이 안시성을 공격한다고 할 때 연개소문은 15만 병력을 보낸단 말이야. 그게 저 원래 요동성을 구하려고 했던 4만까지 포함된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고당 전쟁에서 고구려 병력 중에 가장 많은 병력을 안시성을 구하기 위해 보내는 장면이 영화 첫 시작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연개소문과 양만춘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 말, 그 내가 볼 때는 절대 아니올 시답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둘은 사이가 괜찮았을 수도 있다. 여러분 생각해봐. 꼴 보기 싫은 놈이 안시성 송주인데 그 사람 구하려고 15만 병력을 보내겠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필산 전투에서 총사령관은 대대로 고정이였고 북부 역살과 남부 역살이었던 고현수 고혜진이 15만 병력 중에 5만 병력 정도를 데리고 당태종 이세민과 싸우다가 3만 병력 정도가 체포됐다라는 게 정상적인 해석이라면 그 고정이 장군의 10만 병력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그러니까 이 10만 병력이 안시성에 들어가서 함께 농성을 했는지 아니면 고정이가 10만 병력을 안시성 옆에 다른 곳에 주둔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당나라 군대를 교란을 시켰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옛날 연개소문 드라마 보면 유동근 씨가 연개소문 역할을 할 때 그 드라마 내용에서는 아예 연개소문이 안시성에 나타나가지고 당나라 장군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시성 성주가 양만춘인지도 모르지만 안시성 성주와 고정이와 혹은 연개소문까지 와서 싸웠는지는 솔직히 지금도 추정이 불가능합니다만 연개소문은 안시성에 직접 오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강하긴 하지만 고정이 장군은 분명히 남은 병력으로 안시성에 도움을 주고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녀가 안시성 영화에서 그 배우 이름이 모르겠지만 참 예쁘게 나오던데, 아니 신녀라는 기록은 중국 역사서나 삼국사기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만 무당, 점쟁이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존재는 고구려에서도 있었겠죠. 다만 이런 기록이 삼국사기에서 나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여동성을 공격할 때 여동성 안에는 주몽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에게 당시 주몽은 거의 신입니다. 그 주몽의 갑옷과 주몽의 창이 그 사당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당시 여동성의 주민들이 불안했더니까 예쁜 여인을 그 신처럼 만들어서 그 여인을 옆에 세워놓고 무당이 우리 여신님께서 어제 꿈에 주몽신을 만났는데 주몽신께서 우리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이긴다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여동의 군민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기록은 나와요. 그런데 영화에서처럼 신녀가 당태종 이세민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풀려났다가 고구려가 야간에 당태종 이세민을 급습하려고 했는데 신녀가 그걸 당태종 이세민에게 알리고, 이건 완전 픽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오케이?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안시성 성주 이름이 양만춘인 것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만춘의 가족관계는 알 수 없어서 서령처럼 예쁜 여동생이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고, 실제로 고구려에 여군이 존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양만춘의 동생이 아니라 연개소문의 동생, 원래 연개소문의 남동생은 연종토 그래가지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 바친 인물이고, 여동생 이름이 연수영이라고 하는데 나름의 여군을 이끌고 당나라 보급로를 끊었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그러나 여군이 존재했는지 그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시성 전투가 645년 6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석 달간 전개됐는데, 당나라 입장에서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입장이었는데 과연 토산을 쌓았을까? 산을 쌓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지금 군대에서 진지 구축할 때처럼 그 모래주머니 있으면 모래주머니 하나씩 들고 와서 으쌰으쌰하고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토산이 만들어졌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만들어졌는데 안시성 쪽을 향해서 무너졌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시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토산이 이렇게 있다가 안시성 쪽으로 무너졌어. 우와! 안시성을, 옛날에는 성벽을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토산 달려가지고 이렇게 안시성을 넘어갈 수 있겠네. 그런데 구당서에는 토산이 안시성 쪽으로 넘어지니까 고구려 병력 100명이 토산을 점령했다.
장난해? 100명으로 토산을 점령할 수 있다고? 그리고 토산을 100명으로 지켜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100명이 너무 웃겼는지 나중 역사서에는 이 100명이라는 숫자를 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공격 루트 중에 토산이라는 걸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높이만 안시성보다 높아서 성을 좀 내려다보려고 하는 수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거대한 토산만을 60일 동안 만들었다. 이건 믿기가 어려운 게 당시 당태종 입장에서는 토산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 7월이에요. 그럼 토산이 완성돼봐야 이제 9월 가서 완성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토산이 완성돼서 안시성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은 실패한 전쟁입니다. 고구려 정벌에 실패하고 당나라 군대는 중국으로 돌아만 가야 한다고. 그러면 진짜 60일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토산을 쌓았을까? 다만 이제 토산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또 영화에서는 안시성에서 땅굴을 뚫어가지고 우리 안시성 주민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토산을 그 땅굴을 받치고 있는 그 나무를 베어서 그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토산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록에도 전혀 없는 내용이고요. 그 토산이 무너졌을 때 토산 책임자도 아니고 부책임자 부보계를 죽였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 정도로 봐서 안시성을 공격할 때 여러 가지 공격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다만 결과론적으로 안시성 공격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만큼 안시성 공격은 당나라 최고 황제 이세민도 안 되는 성이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산까지 만들려고 했다. 이거는 당나라 최고 황제 이세민의 공성 작전이 실패했음을 좀 약간 이렇게 위안 삼기 위해서 그만큼 안시성이 어려운 성이었다는 걸 또 부각하기 위해서 토산만 좀 강조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기록상으로 토산은 분명히 쌓았지만 진짜 영화에서처럼 그 거대한 토산이기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닙니다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주몽의 활, 그건 주몽 이후에 어느 누구도 당기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또 양만춘이 그 활을 당기죠. 역시 픽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국지에서 보면 하우돈이 화살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눈에 꽂히고 그걸 뺐더니 눈알이 달려나와.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눈알을 어찌 버리리요. 그걸 삼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실제 정사 삼국지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삼국지 연의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화살이 눈에 박히면 죽어 사람. 그래서 내가 볼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645년에 고구려와 전쟁을 시작했다가 이세민이 돌아가서 4년 후에 649년에 죽거든요. 보통 이제 기록들을 보면 그 고구려 원정 때 입었던 병 때문에 이렇게 당태종 이세민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당시 당태종 이세민의 직접적인 사인은 아이고 그 학문에 뭐 나는 그래 치질이에요. 아니 어떻게 눈에 화살 맞은 거하고 치질하고는 너무 위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태종 이세민이 화살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이것도 거의 구절로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당태종 이세민이 이제 비단 100피를 착 이렇게 성 앞에 놓고 가니 양만춘이 성 누각에서 당태종 이세민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중국 측 기록이니까 삼국사기가 중국 측 기록을 반영한 거죠. 중국 측 기록에 입각하면 당태종 이세민의 기록은 정말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필산 전투에서 15만 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 15만 명이 다 군인 아니야. 근데 그 군인들을 전부 다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게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 물론요. 그 돌고래 왕이었던 아사나사인가? 이 친구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당태종 이세민이 직접 그 부상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당시 당나라 군인들의 눈물을 흘리겠다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아량을 보여주기 위해 비단 100피를 성 앞에 이렇게 밀어놓고 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역사서니까 중국 뽕 빨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 양만춘 장군이 무슨 성 누각에서 절을 해요. 내가 절해야 되는 상대와 맞서 싸웠단 말이야. 그건 아니야. 뻑큐 날렸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 우리가 안시성 전투 그리고 영화에서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을 좀 제가 이렇게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안시성 전투 이후에 당태종 이세민이 중국에 가서 어떻게 죽는지, 그 전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1차 고당 전쟁 말고 2차 고당 전쟁에서까지 영계소문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들을 펼쳤는지, 실은 이 안시성 전투까지 전부 다 영계소문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 알면 정말 참, 그래서 이세민과 영계소문의 싸움에서 영계소문이 이겼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환단곡이나 이런 데서는 그 당태종을 쫓아서 영계소문이 우와 만리장성까지 넘어 들어간다는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진짜일까? 라는 식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영계소문 한 편 더 남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